뉴스 보셨나요? 지금 전 세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키트에 대한 요청이 우리나라에 쇄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검출하기 위해서는 PCR 기술이라는 것이 사용이 되는데요. 이 PCR 기술을 자동으로 해주게끔 하는 기계가 바로 이 기계입니다. 이 PCR 기계는 물리학, 화학, 기계공학, 컴퓨터공학 등 생명과학뿐 아니라 수많은 학문들이 융합된 집약적인 기술입니다. 현대 생명과학은 이처럼 자신만의 순수한 과목이 아니라 다양한 학문들과 융합하면서 통합적인 특성으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생명과학이 어떻게 변화되고 발전돼 나갈지 생명과학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알아보도록 하죠. 네, 방금 이 얘기했던 PCR 기술처럼 다양한 학문들이 바로 융합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현대 학문의 특징인데요. 생명과학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교과서를 통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의 책 16페이지를 한번 펴보도록 하죠. 16페이지를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생명과학의 특성입니다. 생명과학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사진 중에 하나예요. 바로 두 분의 생명과학자께서 계시고 중간에 이중나선의 구조물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생명의 정보를 담고 있는 DNA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이 두 분께서 처음 밝혀내는데요. 이 두 분께서 그렇게 작은 DNA를 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사진이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사진은 X선을 이용해서 회절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알아낸 DNA의 사진이에요. 이 DNA 사진을 보면서 DNA가 이중나선이라는 것을 이 왼쪽에 계신 왓슨이라는 분과 오른쪽에 계신 크릭이라는 분이 알아냈는데 이 두 분의 케미가 잘 맞으면서 이것을 발견해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분은 생명과학을 전공하셨지만 이분은 물리학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이 사진의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었던 것이죠. 생명과학이 점차 발전하면서 단독의 학문이 아니라 주변의 학문의 성과들을 받아나가면서 통합적으로 발전한 모습을 보여주는 가장 유명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궁금증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생명과학은 어떤 학문적 특성이 있을까? 교과서를 통해서 공부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생명과학은 연구하는 대상이 엄청나게 넓습니다. 생물을 구성하고 있는 매우 작은 분자들부터 원자나 분자들부터 다양한 생물들이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생태계까지 원자, 세포, 조직, 기관, 개체군, 군집, 생태계라고 하는 저마다의 단계가 있어요. 단계. 이전 단계를 아는 것은 다음 단계를 아는데 도움이 되지만 이전 단계만으로는 다음 단계를 완벽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단계의 어떤 새로운 특성이 다음 단계에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세포라는 것이 갖지 않는 특성이 기관에서 나타나고요. 개체의 어떤 특성이 바로 생태계에서는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명과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구성 요소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만큼 매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과학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학문이 융합되고 접목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이것을 알려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사람의 유전체 분석입니다. 사람의 유전체 분석은 생명과학, 물리학, 화학, 컴퓨터 및 정보 처리, 기계공학 등 엄청나게 다양한 학문들의 성과로 이루어졌고요. 이렇게 알아낸 사람의 유전 정보는 생명과학 혹은 다양한 생물들을 이해하는데 또한 큰 기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현대 학문들은 하나의 고립된 학문이 아니라 통합적인 연구를 거치는 특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죠.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 교과서에 큰기박쥐라의 연구가 나옵니다. 얘가 지금 바로 큰기박쥐인데요. 큰기박쥐가 뭘 하고 있죠? 그렇죠? 먹이를 지금 사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박쥐는 어두운 동굴에 살아요. 그래서 빛을 인식하기보다는 자신이 쏜 초음파를 되돌아온 반사를 인식하면서 주변에 무엇이 있고 그것을 향해서 무엇이 있는지 파악하고 그것을 향해서 날아가는 거죠. 근데 어떤 박쥐는 다른 박쥐와 먹이를 놓고서 경쟁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이 먹이를 차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방해하는, 이 먹이를 찾는 초음파를 방해하는 초음파를 쏴서 주변의 박쥐를 속이고 자신이 먹이를 독차지한다는 사실을 2014년 미국의 메릴랜드 교수 코코란 교수가 이것을 밝혀낸 거죠. 이 코코란 교수가 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 자외선 램프를 사용했고요. 박쥐의 먹이의 생태를 연구했고
카메라를 활용했고 특수 초음파 수신 장치를 사용했고 박쥐의 생태에 대한 정보도 활용했습니다. 일부는 생명과학의 연구로 밝혀낸 것이지만 일부 장비나 기술들은 바로 생명과학이 아닌 다른 기술들이 활용되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점차 생명과학을 더 많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학문들을 우리가 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생명과학의 통합적 특성이 교과서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16페이지에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물질이나 우주의 생성을 연구하는 다른 분야와는 달리 생명과학은 지구상에 있는 생물의 특성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정의되어 있고요. 생물은 구성하는 물질부터 생태계까지 매우 다양한 단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각 단계의 구성 요소들은 상호작용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요소에서 나타나지 않는 새로운 특성이 다음 단계에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구성 요소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그들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생물을 연구할 때는 전체를 통합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17페이지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근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생명과학은 생명현상을 관찰하는 수준에서 머물렀는데 이제는 그것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물질 대사와 같은 분자 수준의 많은 생명현상을 밝혀내기 위해서 화학적, 물리학적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그것의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가 더 많은 정보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생명과학의 통합적인 특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봤는데요. 교과서를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고 선생님이 올려놓은 이 활동지에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얘기 드렸다시피 여기 생명과학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 이러한 내용들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알맞게 정도 쳤네요. 자, 오늘 여러분과 같이 생명과학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생명과학자들이 어떻게 연구하고 탐구하는지 생명과학의 탐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볼게요.